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들박사 유쌤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려서 힘드신 분들 또 많이 계시겠죠. 그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010-4080-9528로 보내주시면은 문자를 또 확인을 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또 찍는 데 있어서 또 많은 힘이 되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도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버튼이 있죠. 나오죠. 구독 그 모양이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에 손을 갖다 대시거나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준에서 종목 상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지인분들이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강원랜드를 조금 한번 체크를 또 해달라고 해서 강원랜드 오늘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원랜드 기준에서 또 한번 뭐하는 기업인지 알아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지노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또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한번 홈페이지 가가지고 뭐하는 기업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창을 열어가지고 강원랜드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업 분야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보면은 호텔, 콘도, 카지노, 워터월드, 하이원, 스포츠팀, 스키, 중독관리센터, 골프 이렇게 있는데, 자, 종목을 볼 때 사업 비중이 어떻게 나눠 있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 분야를 알았다면은 여기 중에서 사업 비중이 높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지 이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IR 자료를 체크를 해도 되고 또는 분기 실적 보고서 그런 것들을 봐도 다 나오죠. 그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HTS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비중이 나와 있죠. 연도부터 해서 19년도에는 카지노 쪽이 88%, 20년도 84%, 21년도 88% 했다가 다시 작년 기준에서 22년도 보시면 87%로 여전히 비중이 상당히 더 높죠. 그렇다면 카지노 쪽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지노 쪽과 함께 연계되는 게 바로 호텔이겠죠. 그렇다면 카지노 이제 이용객들이 호텔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카지노 쪽과 호텔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호텔 기준에서는 시장 점유율 28% 정도로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또 그거를 정리를 좀 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요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를 또 공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만 이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 영상을 또 여기저기 애널이나 전문가들이 또 보고 막 다 베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또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거 정리해 놓은 거를 따로 공개하진 않을게요, 화면상.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 지적 재산권도 상당히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 점검 정리 다 해놓은 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거, 그거가 이제 상당히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방송에 나오는 저도 방송에 나가긴 하지만 정말 방송에 나가는 애널이나 전문가들 보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 전문가 저 전문가 갖고 다 이제 베껴가지고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해 놓은 내용은 따로 이 화면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기사 내용이나 뭐 이것저것 뭐 리포트 그리고 이전에 막 IR 자료나 사업 보고서 등을 다 자료를 참고하고 뭐 공시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을 이제 무단으로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또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따로 이 정리해 놓은 거는 공개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기사 내용 하나만 봐도 조금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 단체 관광객 이게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어제 노란톡방에 제가 기사 내용을 또 올려드리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 하나만 봐도 되겠죠. 이게 상당히 큰 또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호텔 그리고 여행 쪽, 항공 쪽 그리고 화장품 쪽 상당히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해서 상당히 또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한번 참고를 좀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증권사 뭐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건 보지는 못했어요. 그 환경 컨센서스 쪽 들어가면은 웬만한 뭐 리포트는 나오긴 하는데 그 리포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강원랜드 쪽. 그래서 다른 쪽 가서 아마 검색하면 나오긴 할 텐데 저는 뭐 증권사 리포트는 그렇게 뭐 신뢰하진 않고 정말 여기저기 내용들을 찾아봤을 때 전혀 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없다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보긴 하는데 대형주 뭐 엄청난 큰 대형주 기준에서는 참고를 좀 할 때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종목들 강원랜드 쪽 기준에서도 대형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사 내용에도 어느 정도 오픈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사 내용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따로 증권사 리포트 내용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뭐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증권사 리포트 기준에서는 월간 기준에서 이 강원랜드 쪽 4월에서 6월간에 방문객 수 기준에서 1인당 드롭백 기준에서 지금 방문객 수준을 참고했을 때 드롭백이 우하향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놨고 5월과 6월에는 일평균 드롭백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소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특히 현재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전 19년도 때는 뭐 85%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까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뭐 가장 뭐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또 해놨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회사 측에서는 코로나 뭐 19 팬데믹 기간 중에 불법 도박 이런 사이트 시장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지금 많이 미쳤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최근에 정부에서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내방객 수요가 증가하기에는 뭐 어렵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반대로 제가 기준에서 보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선을 말씀드린다면은 카지노 업황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 기준에서 일본의 뭐 VIP들의 보복 소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카지노 입장객의 드롭백이 상당히 회복세를 좀 보였는데 이 드롭백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객들이
현금을 뭐 칩으로 바꾼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드롭백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이거 기준에서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와 GKL 쪽 기준에서 참고를 한다면은 19년도 이제 이전까지 해서 19년도 기준이겠죠. 일본의 VIP 월 평균 인당이에요, 여러분들. 드롭백 기준에서는 파라다이스가 2,770만원, 여기에 GKL은 2,600만원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올해 2월에서 5월까지의 파라다이스는 인당 평균 기준에서 드롭백이 3,720만원, GKL은 19년도와 동일하게 2,600만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 두 개의 종목 기준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일본 VIP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충분히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고, 예상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일본 VIP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도 이제 뭐 자산가들이 또 많아지면서 이 카지노 업계의 새 주요 고객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또 했고, 최근에 동남아 고객들이 뭐 이제 준 VIP 수준에 도달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소비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최근에 단체 관광객 여행을 또 재개를 하면서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완전 또 허용이 되면서 상당히 또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 테마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일본 이제 VIP 등의 수요가 업황 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또 보였고,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로 인해서 중국 VIP들의 입국이 시작될 경우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해서 여름 평균 10배 이상의 문의량이 또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일본과 한국 쪽의 호텔 검색은 평소 대비해서 12배에서 15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중국 관련 또 매체 기사 내용이 있고, 중국의 이제 국경절이 10월 1일인데 또 시즌을 맞이해서 여행 계획이 또 수요가 크게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상당히 하반기가 기대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카지노 관련주들 3분기와 4분기 충분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여기에 강원랜드는 배당금도 상당히 좀 높아요. 배당금 기준에서 보시면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한번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배당 내역을 한번 보면은 2013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보시면은 이때 배당 상당히 좀 많이 했죠. 근데 실적이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실적이 악화되면서 거의 배당 기준에서 보시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게 다시 작년까지 기준에서 플러스 또 되면서 상당히 올해 실적도 많이 또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금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데, 시장에서는 5에서 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또 증가세를 보여준다면 배당금도 5에서 6%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수급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강원랜드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주가가 또 많이 빠졌는데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대형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지금 대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대형주 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여기에 신용 물량 보시면은 1% 안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또 수치죠. 대주주 지분이 57%, 상장 주식수가 2억 1000만 400주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유동 물량이 뭐 대략적으로 42%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뭐 실려줘야겠죠. 크게 또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1000에서 2000만 주 정도만 뭐 실려도 대형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실려준다면 한번 탄력을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PER과 PBR 보시면은 PER은 지금 8.79, 여기에 PBR은 0.99,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수치만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수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 PBR과 PBR 기준에서 비교를 또 해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PBR이 상당히 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만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는 지금 PR이 엄청 높죠. 아직까지 실적도 기준했을 때도 강원랜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실적 보시면은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 파라다이스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PBR도 상당히 높죠. PER도 상당히 높은데 강원랜드는 실적 보시면은 차이가 상당히 높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여기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파라다이스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차이가 좀 있죠. 여기에 파라다이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긴 하죠. 카지노 관련 기준에서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카지노 관련주,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지노 관련주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더 있긴 하죠. 많죠. 파라다이스 있고 GKL도 있고, GKL은 그래도 PER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에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 롯데관광개발이 의외로 조금 많이 좀 올랐죠. 롯데관광개발과 비교했을 때도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롯데관광개발은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롯데관광개발과 비교했을 때 강원랜드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에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적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지난 2분기 비교했을 때 잠정 실적이 상당히 또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했을 때 강원랜드 탄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카지노 관련주 기준에서는 저는 강원랜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GKR도 실적 기준에서도 또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강원랜드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또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미국 쪽 종목과도 비교를 또 해본다면은 제가 일단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놓긴 했는데, 미국 쪽 기준에서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높긴 해요. 50조가 좀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강원랜드와 비교하기에는 규모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를 본다면은 이 라스베이거스 쪽 PER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보드게이밍도 제가 찾아놓긴 했는데 이 보드게이밍은 그래도 PER이 9.8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강원랜드보다 2배 정도가 되는 한 6조에서 7조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비교한다면은 이것과 한번 같이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보드게이밍 기준에서는 이 미국 증권사에서 8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아놨죠. 이런 것들도 참고한다면은 강원랜드도 거의 동일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멀티플을 마이너스 1 정도? 1 정도 준다고 했을 때 거의 강원랜드와 PER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보드게이밍,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먼저 차트 먼저 볼게요. 보드게이밍 이거랑 딱 비교하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보드게이밍 차트를 봤을 때 거의 뭐 미국 쪽 기준에서 동종업계 보면은 작년 뭐 3분기부터 해서 반등을 전체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쪽은 다 하락세를 좀 보였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할 때 다른 나라 쪽, 거의 미국 쪽이나 뭐 일본 쪽도 많이 참고를 하고, 해외 쪽 비슷한 규모나 비슷한 업종 기준에서 사업 분야도 참고를 해서 유사한 그런 종목을 찾아가지고 비교를 좀 하면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 기준에서는 이 보드게이밍 정도와 조금 유사하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했을 때 강원랜드에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업종 기준에서도 본다면은 이 보드게이밍 기준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한데, 거의 카지노 쪽이 상당히 비중이 높던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지주 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 자회사들과 함께 카지노를 운영하는 게임 지주 회사이다 라고 정리가 좀 돼 있죠. 호텔 쪽도 이렇게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카지노 쪽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라스베가스 쪽, 시내 라스베이거스, 중소부 남부 마피아 이렇게 쭉쭉 해서 21개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이게 다 거의 카지노 쪽이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호텔 쪽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주는 얘도 카지노 쪽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강원랜드와 조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와 비교했을 때 강원랜드의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강원랜드 기준에서 차트를 또 한번 봐야겠죠. 강원랜드 월봉 보시면은 지금 2015년도 8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장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거의 8년 동안의 조정이기 때문에 탄력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면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최근의 실적도 참고를 했을 때 이제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 때 적자가 크게 이어졌고, 다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적자에서 작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여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국의 VIP 입장도 상당히 커지겠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참고했을 때 실적 충분히 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예상 컨센서스를 웃도는 상회하는 그런 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컨센서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제 재개가 확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컨센서스는 그 이전에 적용이 된 거고,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 재개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했을 때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프라이즈급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동일하게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구간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 월봉 본다면은 뭐 이 구간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여기부터 해서 이제는 한번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월봉 이제 기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주봉 기준에서는 캔들 기준에서 또 망치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망치형. 일봉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5일선이 또 2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 한번 나와줬고, 캔들 기준에서는 이제 뭐 일봉 기준에서 상승 장악형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수급이 이어지면서 나왔다라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고, 그렇지만 어제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또 강하게 실리면서 한번 갭이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차 거래도 보시면은 단기간에 그래도 조금 감소세를 좀 보였죠. 잔고 수량이 400만 주가 좀 넘어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8월 10일 기준에서 어제 기준에서는 360만 주까지 감소세를 보이면서 대차 잔고 비율도 그렇게 높진 않죠. 1.69%. 그리고 여기에 공매도 상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공매도 현황. 여기서 검색을 이제 또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강원 렌즈. (1년치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뭐 작년 8월 기준에서 8월이나 뭐 8월 말 정도죠. 170만 주 정도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12만 주. 8월 8일 것까지 기록이 나오는데 8월 8일 기준에서 12만 주 정도, 금액 기준에서는 19억 정도가 되죠.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고 과거 1년 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감소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를 참고한다면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바닥 구간에 오지 않았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 주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공매도 쪽 기준에서만 참고했을 때는 주가의 거의 바닥으로도 한번 예상을 조심스레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업황,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리고 공매도나 대차거래 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주가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려 계신 분들 한번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볼 만 하겠죠. 또는 신규 매수도 한번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목표가 기준에서는 글쎄요, 물려 계신 분들이 얼마에 물려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도 비중을 또 어떻게 채우는지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뭐 정확하게 지금은 뭐 설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19,000원에서 20,000원 사이는 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이 구간이 수익권이라면 여기서부터 해서 분할로 해서 뭐 정리도 생각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탄력이 나온다면은 그때 또 한번 추가적인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 줄 수도 있는데, 물려 계신 분들은 참고를 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원랜드 이제는 긴 조정 기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